미분법 수열의 극한 페이지 12 봅시다. 수열의 극한, 수렴과 발산. 수렴이 뭐고 발산이 뭐냐 하면요. 수렴은 어느 값에 점점 다가온다,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로 수렴이라는 말을 쓰고요. 발산은 가까워지지 않는 거, 어느 한 값으로 모여들지 않는 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함수의 극한은 주로 x값을 썼다면요. 수열의 극한은 n값을 씁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간다,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라는 말이 있지만 수열의 극한은 n번째 항,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만 다룹니다. 그래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은 어떤 그 값에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렴하는 그 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나타내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번째 항이 알파로 간다. 또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항이 이렇게 c라는 상수를 가진다면 그 an은 c에 수렴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상수항은 그 값에 그냥 수렴을 하겠죠. 첫 번째 항도 3,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이러면 1억 번째 항도 3이겠죠. 그래서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수열 AN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하다 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 하다 보면 그 n의 값은 n번째 항은 점점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수열 얘는 n분의 1을 리미트 n을 무한대를 취한다면 얘는 0에 수렴을 한다. 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0이다. 수열 a n분의 1은 극한값이 0이다. 수열 n분의 1은 0에 수렴한다.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분의 1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모두 같은 얘기예요. 그죠? 자, 다음 수열의 발산. 발산은요.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산할 때는 극한값이 없어요. 자, 발산의 종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동한다가 뭐냐면 수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한대,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쭉쭉 가지도 않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를 진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는 1, 2, 3, 4 이렇게 계속 커지는 수열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고 B에는 계속 절대값은 커지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N 같은 경우에는요. 마 1뿔 1, 마 1뿔 1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위로 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이걸 바로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도 수렴하지 않는 발산의 한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한대라는 얘기는요. 어떤 특정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기호일 뿐입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면 그 극한값을 구해주시오. 자, 당연히 n분의 1은 어떤다 그랬어요.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n분의 1은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0은 1이다.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n 플러스 1. n번째 항은요.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럼 무한대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얘는 무한대로 그냥 발산합니다. 무한대가 있는데 거기다 1을 더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면 양수, 음수, 양수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n이 짝수라면 이렇게 양수가 될 거고요. n이 음수라면 홀수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입니다. 0으로. 그죠?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4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그렇지만 3번하고는 거꾸로예요. 마이너스 2였다가 플러스 4였다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플러스 16이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서 커지겠죠.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발산합니다. 얘는 발산.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극한값의 계산 한번 볼게요. 자, 극한값에 관한 성질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두 수열 AN, BN이 수렴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AN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자, BN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베타라고 수렴을 한다면 자, K배 실수배 하면 시그마의 성질처럼 실수배가 밖으로 나와서 뭐 K 곱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렴하기 때문에 AN 플러스 BN의 덧셈이나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도 다 가능합니다. 왜?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요. 덧셈 뺄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N이 N 플러스 1이라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 발산할 거예요. N도 N 플러스 1도 다 발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발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 이렇게 되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무한대라는 건 커지고 있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통하는 거예요. 나눗셈은요. 이렇게 AN이 0으로 수렴을 하고 BN이 0으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수렴하니까 지네들끼리 나눠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n분의 1 분의 n분의 2 이렇게 나눗셈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분의 2이기 때문에 2로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0분의 0하고 2하고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분모가 0인 것은 우리가 어차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참고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0이죠. 0으로 수렴하겠죠. 당연히 n제곱분의 1도 세제곱분의 1도 네제곱분의 1도 전부 다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이 아니고 n제곱분의 5, n제곱분의 100 이런 것도 결국 0으로 다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의 몇 제곱 그리고 위에 상수항이 1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극한값을 또 구하는 방법 봅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계산했을 때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극한값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3n의 제곱분의 2n의 제곱.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n의 제곱을 처음부터 약분하시고요. 3분의 2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수가 같으면. 그런데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 n의 세제곱분의 2 n의 제곱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당연히 n의 제곱보다는요. n의 세제곱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을 0으로 수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n의 제곱분의 3n의 세제곱 이런 게 있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어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큰 수, 분자가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얘는 큰 수가 될 거예요. 작은 수로 나누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인데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발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 항상 계산할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자, 만약에 루트가 섞여 있는 거라면요. 분자의 유리화를 하세요. 분모만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분자의 유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식의 극한은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실제로 예제 문제를 풀면서 요거는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였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봅시다.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제외하고 나머지 극한은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니까 엄청난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예요. 더해도 무한대. 자 무한대에서 2를 빼세요. 무한대 엄청나게 큰 숫자에서 2를 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 무한대 2 빼기 무한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2에서 어떤 수를 뺀다. 겁나 큰 수를 뺀다.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자 무한대에다 2를 곱했으니까 2 무한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2에다 무한대를 곱한다. 그러면 음수만 가져와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이 an보다 bn이 훨씬 크다면 그 극한값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정리인데요. 뭐냐면 극한값이 cn이라는 극한값이 뭔지 몰라요. 근데 an보다는 크고 bn보다는 작아요.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같다면 가운데 끼어있는 cn도 극한값이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게 예제를 풀면서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2로 수렴을 하고요. BN은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한대요. 그럼 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그냥 AN을 2로 치고 BN을 마이너스 1로 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모두 성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2 더하기 3, 5. 얘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극한값을 계산하여라. 조사하여라. 자,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냐면요. 분자랑 분모가 차수가 똑같아요. 그럼 나 무슨 짓 할 거냐면요. 최고창의 개수로, 최고창의 차수로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2 남고요. 얘는 3 남아요. 다른 건 남지 않아요. 왜냐면 얘 계산해봐야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얘는 수렴할 거고 얘도 역시 0으로 수렴하겠죠. n제곱분의 1도 역시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하나씩 약분하면 n분의 2도 역시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남는 거는 2분의 3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극한값은 그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봐라.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얘는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네요. 나눠볼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1이네요. 약분하면 2만 남네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2분의 0이니까 0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이에요? 분자가 차수가 더 크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n으로 나눕니다. 분자의가 아니고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0으로 가겠죠? 얘 당연히 0으로 갈 거고 얘는 1로 갈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겠죠? 1분의 무한대니까 뭐예요? 얘는 이런 거잖아요.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 플러스 1 플러스 0 뭐예요? 그냥 무한대겠죠. 그죠? 얘기했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그냥 무한대로 갈 것이다. 자, 4번 유형 뭐예요? 분모의 최고차 항의 차수로 나눌게요. n으로 나누고요. n으로 나눌 거예요. 루트 안으로 n이 들어가면 n의 제곱이 돼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루트 아니니까 제곱이에요. 얘가. 루트 밖에는 그냥 n. 이거 똑같은 걸로 다 나눈 거죠. 0으로 갈 거고 1로 갈 거고 1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고 얘는 1로 가겠죠. 루트 1 얼마입니까? 1 플러스 0분의 루트 1은 1이고 1 플러스 1 2로
수렴하겠죠. 자, 7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뒤에 써있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n의 세제곱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그 항. 일반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할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n의 세제곱 빼고요. 일단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n의 제곱까지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공식에 의하면 6분의 여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 뭐가 있었어요? n의 세제곱이 있었으니까 얘 곱하기 전체 항이 n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차항의 차수 요걸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이거 다 정리해서 요런 식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모에는 뭐 남습니까? 6 남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2 남겠죠?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예요. 분모 차수가 더 크니까 얘도 어차피 0으로 가겠죠. 6분의 2 약분하면 극한값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자, 앞에는 1-2분의 1, 1-3분의 1. 자, 곱으로 다 정리되어 있네. 곱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걔네들을 또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 볼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2분의 n 플러스 1 정리하면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 뒤에 곱할 거고요. 앞에 있는 거 1-2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1-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2 4분의 3 쭉쭉쭉쭉 뭐 5분의 4 6분의 5 이런 거 있겠지만 뒤에 n-1분의 n-2 n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곱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얘 이렇게 나누고 없애고 그러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뒤에 거 시그마로 정리했죠.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으로.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분모에는 뭐만 있습니까? 얘 제곱이니까 n의 제곱, 2n의 제곱. 맞죠? 2n의 제곱이 있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에는 2n의 제곱이 있고 분자에는 뭐 1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굳이 n제곱으로 분자 분모 나누지 않아도 차수가 같네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그냥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은요. 밑이 자연이 아니고 상용 로그네요. 밑이 10인 로그에 똑같이 밑이 통일된 로그끼리의 뺄셈, 나눗셈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요렇게 나눗셈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정리를 하면 얘가 뭐가 돼요? 요 부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 부분 정리하면 뭐예요? 최고차항 개수 1분의 10, 10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그 10이죠. 그래서 로그 10이니까 상용 로그니까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로그에는 n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n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얘는 얘의 영향을 줘서 10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9번 봅시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우리가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요. 뭐 하기로 했어요? 분자의 유리화를 하든 분모의 유리화를 하든 유리화하라고 했죠. 분자 1분의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을 유리화한 거예요. 분자를 유리화했습니다. 얘 짝꿍을 위아래 이렇게 곱해줘서 유리화를 하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렇게 돼서 n의 제곱이 사라질 거고 밑에는 이렇게 나올게요.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더라도 분모 부분이 차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더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자, 2번 봅시다. 얘도 유리화 할게요. 자, 짝꿍을 위아래 곱해주고 정리를 한다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얘도 역시 얘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뭘로 나눈다?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n으로 나누고 여기도 n으로 나눠지겠죠?
자, 루트 안에는 n이 n의 제곱이 돼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분모 부분이 1 루트 1 플러스 1 루트 1은 어차피 1이니까요. 분자 부분은 약분해서 1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가겠다. 자, 3번 얘도 역시 유리화를 하는데 분모에 유리화를 했죠.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요. 유리화해서 짝꿍은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러면 분자 부분은 그냥 4 한 채로 이렇게 그냥 써지겠죠.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분모 부분을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뭐 n끼리 사라질 거고 2 마마 플러스 2 4분의 4 이렇게 약분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요거만 남네요. 뭐예요 결국 얘는? 분자 부분이 차수가 더 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여기다가 n에다가 무한대로 얘를 보내면 무한대에서 더하기 2를 하건 무한대 빼기 2를 하건 어차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얘는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최고차항으로 묶어내서 풀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묶어낼게요. n의 세제곱이 가장 크니까 n의 세제곱을 묶을게요. 얘는 뭐 나눌 수는 없어요. 분자 분모가 있는 게 아니라서 분자 분모를 같은 차수로 나눈다 이런 규칙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n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3은 n의 세제곱분의 3. 그래야지 이렇게 분배해서 다시 3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이 써지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n은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겠죠.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분모 부분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결국 뭐만 계산하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n의 세제곱. 이것만 보면 되겠죠.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n이 점점 무한대로 갈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답을 정해줘 놓고 A랑 B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어떤 숫자가 있다면 0이 아닌 다른 수라면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발산해요. 분자가 더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반드시 0일 겁니다.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A가 0이니까 얘 먼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로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2분의 B가 4일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 그죠? 2분의 B가 4입니다. 그럼 B가 얼마예요? B가 8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더하래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0 더하기 8이니까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 나눠서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n으로 나눈다면 뭐만 남아요? 어차피 2분의 b밖에 안 남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갈 거니까. 자, 13번 봅시다. 얘도 뭔가 수렴을 한다고 하네요. 5로. 그래서 얘 역시 분자의 유리화를 했습니다. 짝꿍수를 위아래 곱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n의 제곱은 사라질 거고 an-2만 남습니다. 분자에. 분모에는 이렇게 남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한번 얘를 나눠볼까요? 자, 루트 안에다가 얘 제곱으로 이렇게 루트 안에서 제곱으로 나눠진다는 건 루트 밖으로 나오면 그냥 n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거고 얘는 1로 갈 거고 얘는 1로 갈 거고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얼마입니까? 2죠.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a 2분의 a가 얼마예요? 5니까 A는 10이겠구나.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15번 봅시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예요. 자, 일반항들이 두 개가 있죠.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 실제로 그 양쪽에 숫자는 다르지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도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 3분의 1로 수렴할 것이고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 3분의 1도 수렴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리미트 AN의 값은 못 구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니까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이니까 어디예요? 그냥 얘도 3분의 1이겠죠? 3분의 1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수렴을 한다? 3분의 1. 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아니죠? 왜 3분의 1이라고 쓰도록 나를 그만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 1분의 3이니까 3이죠. 그죠? 3. 그래서 리미트 AN도 3으로 수렴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뭐다? 낑겨 있잖아요. 가운데 샌드위치 정리. 자, 17번 봅시다. 얘도 낑겨 있네요. 그죠? 근데 어차피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3n의 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도 3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도 다 발산을 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리미트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이 값하고 리미트 이 값을 보세요. 샌드위치 정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애는 뭐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똑같은 거 나눠주면 되겠죠? 2n 플러스 2분의 an 이 값은 샌드위치 정리로 가운데 낑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수렴? 이 역시 1분의 3으로 수렴을 할 거고 얘도 1분의 3 최고차항의 개수의 b 그죠? 요로 수렴할 테니까 얘 역시 1분의 3인 3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비수열의 극한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등비수열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공차. 공차를 한번 볼게요. 자, 얼마만큼씩 얘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R이 1보다 큽니다. 뭐 2배, 3배, 4배 한다면 그 수열 전체는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딱 1이라면 어때요? n번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가. 자, 리미트 Rn의 그 n번째 항도 똑같이 1이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런 애들. 그죠? 공비가 1 미만인 거. 절대값 1 미만인 애들은요.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작은 수로 곱해지니까 0으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 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진동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뭐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렇게 진동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커지는 건 진동이고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아지면 수렴이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은 어떤 수는 수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R이 더 작은 수 마3 같은 거는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발산을 하면서 진동을 하는데 얘는 점점 커지면서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진동을 하지만 딱히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토탈 봤을 때 수렴하는 조건을 한번 볼게요. 수렴하는 조건은요.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만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얘를 한 방에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1이어도 1로 수렴을 할 거고 그래서 는이 붙은 거고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거라면 분명히 수렴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거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렴할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요 조건을 가지고 수렴할 조건을 푸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라고 한다면 자, 1.03 1보다 분명히 크죠? 1.03의 n제곱이니까 1.03은 공차가 등비 수열에 있어서 공차가 아니고 그죠? 공비가 1.03은 1보다 분명히 큰 거지 않습니까? 1보다 큰 수를 무한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산합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0.8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숫자죠. 그죠? 요 사이에 속하는 숫자겠죠. 마이너스 0.8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자, 2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자,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요. 5의 x, 그죠? 5의 x제곱이라는 항은 2의 x제곱, 3의 x제곱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커지는 그런 값이겠죠. x값이 커질 때마다 월등히 많이 커지겠죠. 여기에 왜 x를 써놨는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문제를 쓰면서 x 아니죠. n으로 표현해야지 이거를 x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큰 애로 5n을 기준으로 나눌게요. 5의 n제곱을 로 그죠? 밑에 절대값이 큰 애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분모가 훨씬 크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 얘도 1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1분의 1이니까 1로 수렴을 하는구나. 극한값이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수열도 조금 정리를 할게요. n제곱으로 그렇게 n 플러스 1을 n제곱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3의 n 플러스 1제곱은요. 3 하나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정리 가능하고요. 4의 n 플러스 1제곱은 4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정리 가능하겠죠. 그리고 4의 n제곱이 가장 크죠. 4의 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여기 4의 n제곱 여기도 4의 n제곱 4의 n제곱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가 0으로 가겠죠. 0 곱하기 3? 어차피 0이죠. 얘도 0으로 가겠죠. 분모가 훨씬 더 크니까. 얘는 이렇게 나누면 얘는 없어지고 4. 얘는 1.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0분의 4 플러스 0. 전체적으로 4로 수렴하겠죠. 극한값은 4. 자, 3번. 같은 경우는 나눠줄 수 없죠. 분자 분모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나눠줄 수는 없고 가장 높은 차수로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는 거 우리 아까 했잖아요. 묶어주면 앞에 항은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겁니다. 분모가 훨씬 더 커지니까 0으로 갈 거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n제곱 얘는 점점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발산하겠죠. 자 29번 봅시다. 자 얘는 뭐 3의 n제곱 2의 n제곱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r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그럼 나머지 경우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뭐 2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r의 n제곱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얘는 0으로 수렴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딱 r이 1이에요. 그럼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겠죠? 계속 얘가 1이니까 무한번째 항도 1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r의 n제곱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첫 번째 조건에 의하면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 1로 첫 번째 조건일 때는 1로 수렴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1로 간다면서요.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2분의 0이니까 0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조건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렇게 이 숫자들을요. 각각 이렇게 r의 n제곱으로 나눠줄 거예요. 발산한다 하지 말고 r의 n제곱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으로 문제를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도 1로 갔겠죠?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물론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예요. 이렇게 각각 r의 범위에 따라서 문제를
나누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딱 한 개의 값으로 결정되지는 않고요. 아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1번에서는요. 얘가 r이에요. 얘가 r이잖아요. 그죠? 얘가 r이니까 r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잖아요. 이건 2x-1의 범위고요. x의 범위 2x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다 1을 더해서 2, 1을 더하면 0 이렇게 되고 또 2로 나눌게요. x 1, 2로 나누면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범위는 이렇게 될게요. x 범위가 수렴 범위가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어떻게 수렴할 수 있냐면요. 얘가 0이면 초항이 0이어도 수렴이 가능합니다. 0에다 얼마 곱해도 계속 0이니까요. 그죠? 0으로 수렴이 가능해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n-1제곱 요거 있으면 얘가 0이면 돼요. 0 곱하기 어떤 수 해도 계속 0으로 수렴할 테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앞에 있는 얘가 0이 된다. 즉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수렴합니다. 그리고 얘가 r인 얘가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도 수렴합니다. 자, 양쪽에다가 1을 더해줍시다. 그럼 x 남고 여긴 2 되고 얘는 0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얘 또는 얘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할 거 등비수를 수렴할 조건은 초항이 0이어도 된다. 0에다가 어떤 수를 아무리 곱해도 전체적으로 0에 수렴할 거니까 요 조건 잊지 마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 조건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26페이지 38번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세요.